정의당의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할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장혜영 21대 국회 당선인을 만장일치 호선했습니다. 서울시당 제이플렉스 정의당 혁신을 말하다.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지난 5월 17일 10차 전국위 결정에 따라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시당은 혁신위원회 진행 과정과 주요 쟁점 그리고 당 혁신 방향에 대해 당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정의당 서울시당 이동영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야기 좀 시작해볼까요? 우리 뭐 당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혁신위가 구성됐고 혁신위원장님도 선출이 됐습니다. 이 혁신위원회가 제안된 배경이 좀 있을까요? 혁신위를 이제 5월 17일 전국위원회에서 네, 이제 네.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해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총선 평가하는 과정에 네, 단기적인 이번 20대 총선뿐만 아니라 네, 정의당에 대한 좀 8년에 대한 진단과 평가 속에서 네, 정의당이 좀 나아갈 길, 네, 정의당이 좀 지속 가능성을 찾는 길을 찾아보자. 네, 그런 과정에서 혁신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과정으로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국이 10차 전국이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에서 좀 네, 무섭지는 않고 무겁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심상정 대표님도 임기 단축을 이제 대표 사임을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선 평가를 간략하게 몇 단어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뭐 총선 관련해서 뭐 평가서의 분량이 많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딱 두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첫 번째는 네, 유권자 우리 시민들은 정의당을 찍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작년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비례대표 문제까지도 좀 이어오면서 네, 정의당의 공정의 문제 일관성에 대해서 네. 여전히 아직까지는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이제 총선 결과 이렇게 났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줬다고 봐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정의당의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하나를 하나 던졌고 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 한 10%의 정당 득표를 통해서 기회도. 마지막 기회를 줬다. 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음. 정말 잘 바꿔봐라. 네. 그렇다면 그 기회, 동력은 주겠다. 네. 저는 그 10%의 의미를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이제 혁신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 이제 정의당의 혁신의 방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방향이 몇 가지 정도로 좀 압축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크게 뭐 전국위에서도 좀 논의됐던 네. 내용이긴 한데요. 네. 한 세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전국위원회에서도 제출됐었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정의당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 과정이고 그다음에 정치 노선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의 존재 이유, 우리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정의당의 정체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180석의 거대 민주당과 네. 미래통합당 양당제 속에서의 존재하는 정의당. 그러면 연합 정치는 더 이상 가능한 거냐? 네. 이제는 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강의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변수에 의존하지 말고 상수를 더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 여기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좀 전면적인 혁신 그리고 여기에서도 수차례 우리가 총선에서도 얘기했던 비례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국은 지역인데 지역 전략을 어떻게 짜들어가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속 가능성들을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여전히 기존 진보정당의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 1세대에서 이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정의당이 작지만 좀 강하고 단단한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조직 혁신이 필요한데 네. 기존의 이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는 명사 정당이 아니라 이 조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 정당으로 네. 돌파하는 네. 전환이 한 가지가 필요할 거고 이 과정에 지도 집행 체계나 당 조직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전략적 당 의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종합적인 논의가 좀 혁신안으로 나올 것 같고 네. 뭐 핵심적으로는 정의당이 왜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하는가? 네. 양당제 안에 양당의 구조 안에서도 네.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있어야 유권자들은 정의당에 대한 투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 가장 저는 핵심적인 과제, 압축적으로 설명드린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당의 정책성 문제, 두 번째 당의 지도력, 또 세대 교체를 포함한 당의 진보 정세 세대 교체, 리더십의 혁신, 세 번째는 조직 혁신.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네, 깔끔 정리입니다. 네. 그 세 가지로.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과제와 이제 제안들이 좀 도출이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혁신위원들의 역할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지난번, 전국에서 결정한 대로, 혁신위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한 70명 가까이 추천이 되셨다고 네. 얘기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15명, 두 분은 이제 내부적 사정으로 네. 인해서 했고, 13명이 선출이 되셨는데, 과정은 뭐 괜찮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시도당 연석회에서 이제 네. 하게 됐는데. 일단 뭐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그래도 당원들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5월 17일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은 네. 혁신위원회는 15명 플러스 플러스 알파. 네. 알파는 추후에 혁신위에서 필요하면 네. 더 추가 할수 선임할 있다. 수 있다. 이렇게 네. 된 거고 활동 기간은 8월 이내에 네. 대의원대를 준비하는 과정 네. 그리고 혁신안 관련해서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네. 곧바로 대의원대에 안건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네. 전국의 권한을 혁신위원회에 위임한 결정을 전국에서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구성의 원칙에서는 혁신위원회 2030을 30% 이상, 여성을 50% 이상, 네. 그리고 지역당부 책임자, 전현직 공직자 출신, 네. 그리고 당내외 전문가 인사들을 네. 좀 폭넓게 좀 구성하자. 이 원칙으로 구성 원칙을 잡았고 네. 혁신위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5기 현재 이제 지도부 네. 상집은 추천이나 구성에 들어가지 관여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그 기존의 상무위가 하던 이제 위원 추천의 권한을 전국위가 갖게 된 거고 네. 전국의 추천을 받아서 광역지도당 회의에서 결정한다까지가 네. 전국의 결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월화수 3일 동안 추천을 받았고. 자천 타천으로 올라온 분들이 정확히 한 69명 정도 네. 이렇게 돼 있고 각 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네. 한 5대 1의 경쟁률이죠. 네. 5대 1의 경쟁률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서울시당에서 또 그만큼 또 네. 혁신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요. 네네. 뭐 다양한 분야에 좋은 분들이 그 혁신의 의지를 좀 갖고 계신 네. 분들이 추천됐고 최종적으로 선임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회의가 일요일 날 있었고요. 5월 네. 24일 날 거기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장혜영 국회의원 당선인을 네. 선출했죠. 선출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혁신위원회 이제 실무 일정으로 이제 들어가고 네. 31일 날 2차 회의에서 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인선도 추가 그때 인선까지도 논의하시고. 검토하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상 혁신위에 당의 혁신과 관련해서 정권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네. 네, 사실상 혁신위원회가 사실은 당의 당대회에 안건 산정을 직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전국에 보고는 하고, 네네. 네, 그 권한을 위임 받은 거니까요. 네네. 네, 사실상 이제 정의당 창당 이래 가장 큰 권한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단순히 혁신위원회가 일반 어떤 뭐 정책 TF나 특수한 경우에 이제 특별 TF라기보다는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이 당의 어쨌든 중요한 문제를 당의 어쨌든 생사 존망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기존의 전국위원회가 대의원대 안건을 결정해서 상정하는 방식. 절차를 이번에는 네, 오히려 더 이제 그런 과정보다는 전국위원회 보고하고 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통해서 대의원대 직상정하는 걸로 권한 위임하는 정도 좀 파격적인 아니죠. 네, 네. 그 지난 5월 25일 날 서울시당도 운영위를 통해서 혁신위 안건과 관련해서 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위원장님들이나 운영위원분들의 여러 가지 혁신위의 네. 일정과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네, 24일 날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 네, 그게 이제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는데 네, 언론에 보도돼서 이제 좀 접하기보다는 네, 당내 이제 전국위원회 산하기구로 중요한 기구면 그게 어쨌든 시도당
뭐 네. 전국위원회, 지역위원장단 다양한 소통방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좀 중요한 회의 결과와 어떻게 좀 진행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있었으면 네.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죠. 언론을 통해서 좀 접했다는 아쉬움들을 네. 많이 얘기하셨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 다소 다음 그 혁신위 전에 총선 전에 지역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TF를 좀 전국에서도 좀 다룬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번 혁신위가 그것까지를 포괄하게 됐는데 현장에서 좀 뛰었던 그 지역 현장들이 네.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이 좀 많았어야 하는데 아쉽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지역과 부문의 대립이 아니라 네, 그렇죠. 향후 이제 지방선거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지역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현장들의 문제 의식 네. 그리고 좀 혁신의 방향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논의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좀 아쉬움들을 많이 얘기하셨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지역 단위에서 네. 토론을 해서 혁신에 좀 제출하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네. 혁신이 관련해서 이제 지역 위원장님들이나 운영위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셨던 거는 어떤 그냥 문서로 현황을 취합하거나 네,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중간에 뭐 설명을 네. 하고 의견 수렴하고는 이런 일반적 관성적인 방식을 하지 말고 네. 전국 동시다발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의견들을 먼저 난상 토론이 되더라도 좀 네. 듣고 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시 좀 정리하면서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네. 토론의 방향들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좀 올라가는 혁신안을 만드는 혁신의 동력을 만드는 과정들로 밟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토론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좀 토론의 쟁점들이 있으면 네. 그러한 토론들도 좀 정리해서 혁신위에서 좀 내려주고 네. 좀 다시 좀 피드백하고 네. 이런 좀 쌍방향의 과정들을 네.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정도 좀 의견들이 있었다는 걸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 장의원 국회의원 당선자 혁신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장의원 국회의원 당선자분의 인터뷰도 봤는데 당원들과 또 더 넓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겠다고 또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당도 그거에 발빠르게 지역위원장님들 또 운영이 또 넓게는 서울시당의 대의원분들 그 당원분들이 이 혁신과 관련해서 이게 총의를 모아내는 과정들을 좀 저희가 좀 뭐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토론회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열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방송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죠? 네. 서울시당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러한 좀 이 당원들의 토론, 특히 대의원대에서 이 혁신안을 결정하게 될 서울시당의 대의원들에게 네. 당원들과 특히 대의원들 네.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네. 정보 공유가 돼야 되고 토론의 주요한 쟁점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좀 안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권역별 토론회를 좀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원들하고 좀 만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다음 뭐 지금 진행되는 서울시당의 유튜브 채널도 필요하면 현장 토론회 생중계들도 하면서 네. 지역위원회 소통방 또 매일 여러 가지 좀 매체를 통해서 네. 네. 좀 정확하게 진행 과정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혁신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서울시당 채널을 이용하시면 좀 발빠르게 과정이나 진행되는 사항들을 시시각각 바로 전달을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가 구독이 많이 들겠죠? 네, 많이 늘겠죠. 저희가 뭐 총선 때도 많이 했는데 많이 늘기는 했는데 보시고 그냥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혁신의 과정에서 좋아요가 구독이 같이 네, 올라갈 수 같이 있도록. 네, 그것도 혁신되면 좋겠네요. 네. 아마 이제 이 혁신위원회가 뭐 이번 네. 주 이제 31일 날 회의를 하면 네. 뭐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 계획들 네. 그리고 구체적인 토론의 내용들이 이제 제출이 될 텐데 네, 서울시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당도 이 서울 지역 자체에 또 혁신의 네. 과정과 내용이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당적으로 진행되는 이 혁신의 과정에 서울시당이 대의원을 비롯한 좀 당원들과 이 내용을 좀 소통할 수 있는 데에서 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도 권역별 토론을 비롯해서 네, 네. 당원들과 함께 좀 아주 좀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이 혁신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좀 혁신의 동력들을 모아가는 과정에 네. 서울시당으로서 좀 책임 있는 역할들을 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당의 혁신, 그리고 혁신 과제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우리 방향들, 이것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당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끝으로 이 혁신과 관련해서 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네. 해주시고, 오늘은 방송을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마 혁신 그리고 뭐 쇄신 이런 내용들이 매 선거 때마다 평가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번의 과정들은 평가를 위한 평가 그리고 혁신을 위한 혁신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네.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 아마 당 혁신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서울시당 특별편성 정의당 혁신을 말하다.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과감하고 본질적인 혁신을 통해서 정의당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서 또는 뭐 문건으로 정리되는 혁신안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지역 당원들 그리고 대의원들이 과감한 토론을 통해서 시끌벅적하더라도 그 혁신안을 만드는 우리가 함께 총의를 모아가서 혁신안을 만드는 이 혁신 위원회가 구성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당의 혁신의 마이크를 들고 당원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이동영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서울시당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반드시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